안녕하세요. 토마토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소식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 영상이 약간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점 먼저 양해 말씀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많이 길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XRP와 리플사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셨다면은 이 스프링 프로젝트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리플사에서 XRP를 위주로 사업을 하는 그런 스타트업들에게 지원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이죠. 자, 그리고 이 프로젝트, 엑스스프링 프로젝트 중에 뭐 코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SB 프로젝트라는 또 이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창립하고 진행하는 사람 이름이 스쿠터 브룬이라는 사람인데요. 이름이 스쿠터예요. 진짜 이름인지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스쿠터 브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스쿠터 브룬이라는 사람은 연예 기획 매니저 그리고 기업가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대충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스쿠터 브룬의 이제 위키피디아에서 뭐라고 했는지 보면은 스쿠터 브룬은 미국의 연예 기획자이다. 저스틴 비버, 칼리 레이 잽슨 등을 발굴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 노래하는 비버, 저스틴 비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하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름이 꽤 알려진 그런 연예 기획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가 창설한 것이 시작을 한 것이 SB 프로젝트라는 것인데 이제 스프링, 리플사의 스프링 프로젝트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SB 프로젝트는 음악, 영화, TV, 기술 및 자선 사업을 통합하는 벤처 기업으로서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및 미디어 회사입니다. 그리고 설립자 이름이 스캇 브룬이네요. 그래서 장난으로 스쿠터 브룬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바로 SB 프로젝트의 이제 기본적인 컨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서 사이렌 랩스를 눌러보면은 같이 일하는 프로젝트 명단이 나오는데 여기에 꽤 익숙한 이름들이 몇 개가 보이죠. 자, 그리고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는 옴니죠. 옴니 같은 경우는 이미 XRP를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이제 물건을 중간에서 이제 맡아서 빌려주고 그 빌려주는 값을 XRP로 지불을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핀트레스트,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는 핀트레스트 이름이 보이고 있고 이제 스포티파이도 마찬가지죠. 이제 판도라랑 비슷하게 음악을 플레이 해주는 그런 사이트로 유명한 스포티파이가 보이고 있고 이 우버도 보이고 있습니다. 우버도 여러분들 다 아실 텐데 이 BKSTG 같은 경우는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예, 이런 웹사이트입니다. 뭐 아티스트 예술가들의 커뮤니티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송자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그 음악 관련 역시 미디어 관련 그런 회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Stamped Acquire by Yahoo 같은 경우는 이제 야후에 팔린 그런 회사입니다. 아무튼 이런 회사가 있는데 다시 목록으로 돌아오게 된다면은 여기 있는 모든 회사들이 이 SB 프로젝트, 즉 스프링, XRP를 사용하게 되는 그런 프로젝트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곳에서 XRP를 사용하게 된다면 이제 굉장히 큰 이코시스템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SB 프로젝트의 주인인 스쿠터는 리플사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XRP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그의 트위터 페이지입니다. 약 400만 명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이 스쿠터 브룬인데요. 이 사람의 트위터를 이렇게 살펴보시면은 연예 기획자답게 많은 연예인에 관련된 포스팅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제 특히 아리아나 그랜데가 많이 보여지고 있더라고요. 이제 친한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제 서비스 여기 프로젝트 SB 프로젝트 가봐도 이렇게 많은 포스팅, 연예 관련 포스팅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그가 이제 리트윗을 하는 포스팅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리플사의 리플 드랍 에피소드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이어서 그가 전에 남긴 포스팅을 잠깐 보게 된다면은 Just the beginning, 이제 시작일 뿐이다 해서 엑스프링을 이렇게 대놓고 광고를 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날짜가 2018년 5월 14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꽤 영향력이 크고 거물이라고도 볼 수도 있겠죠. 이 사람이 이제 엑스프링에 이제 자기가 참석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제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사람의 XRP에 대한 의견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XRP is the currency라고 나와 있죠. XRP가 통하다. 그리고 리플사는 회사로서 그 뒤에서 조력을 하고 있다. 만약에 당신이 이 리플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를 한다면은 내가 왜 이 XRP 프로젝트 스프링 그리고 리플사의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고 있고 참여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좀 공부 좀 해라. 그 다음에 그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가 이제 그 정부를 뛰어넘을 수 있고 은행들을 초월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비이성적인 것이다. 뭐 한마디로 가능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리플은 이제 최고의 전략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리플은 정부와 함께 일하고 은행들과 함께 일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 스쿠터 브룬이라는 미국 연예계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이 리플사에 투자를 하고 리플사의 프로젝트에 함께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있죠. 자, 그 밑에 조금 더 내려보면은 그 사람이 전에 이런 트윗도 날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리플을 까는 사람들에게 남긴 트윗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리플사의 전략은 XRapid과 XRP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세계 중심 기준이 될 것이다. 제발 부탁이니까 리플 까기 전에, 리플 까는 트윗 날리기 전에 리서치 좀, 공부 좀 제대로 해봐라. 그리고 이제 내가 한 번 더 말하건대 XRP will be the standard. 그래서 XRP가 기축이 될 것이다 라고 이 트윗을 2018년 9월 22일 날 남겼습니다. 자, 그때 또 한창 XRP 하락하고 있을 때, 그때 그 기간이었던 것 같은데, 제 영상을 계속해서 봐주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XRP에 투자한 사람들 중에 꽤 어마어마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글렌 허칭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하락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계속해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그냥 정말로 프로젝트를 믿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혹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진행되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이제 투자자로서 알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겠는데요. 뭐 이 정도 되는 사람, 영향력도 마찬가지고, 이 정도로 사업 수완을 가진 사람이 이제 리플사의 사업에 참여를 하고 XRP 생태계를 더 넓히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보고 있으면은, 저도 이제 XRP 투자자로서 어느 정도 마음이 놓이고 믿음이 가는 그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들게 됩니다. 이 연애 계획 관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연줄도 굉장히 많겠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 이게 날짜가 2017년 11월 22일 날 나온 날짜 그 기사인데요. 이 기사에 의하면 스쿠터 브룬이 그 아메리칸 아이돌 출신의 그 여성 가수를 데리고 이제 TV쇼 드라마라고 하죠. 미드를 찍었는데 이름이 스콜피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기가 있는 것 같은데 시즌 4까지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다방면으로 이제 꽤 실력이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또한 보시면은 스쿠터 브룬 같은 경우는 타임지에서 영향력 있는 100인에 들어간 적도 있다라고 하네요. 자, 이 사람이 보고 있는 리플사의 비전은 무엇이겠습니까? XRP의 미래는 무엇일까요? 그는 스스로 XRP가 세계의 중심이자 기축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XRP 엄청 많이 들고 있겠죠. 이 사람도 안 그래도 돈도 많은데 얼마나 많이 샀을지, 몇 개를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정말 거대하게 투자하고 확신을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날그날의 그 가격에 연연하지 않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서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었죠. 제대로 공부 좀 하라고. 이 사람은 저희보다 더 많이 공부를 하고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BPG 그룹, 이제 얼마 전에 제가 금과 XRP 페어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그 페어를 상장을 했었던 BPG 그룹에서 새로운 페어, 여기 보시면은 ESC라고 되어 있는데, ESC는 e코발트 솔루션 그 약자입니다. 거기에 이제 XRP 페어가 추가되었다라는 그런 트윗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금속과 XRP 페어 늘어나고 있는데, 역시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당장 크게 영향력은 없을지 모르겠지만은 계속해서 커져 나간다면은 그 끼칠 수 있는 파급력도 커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업홀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작년에 이런 트윗을 날렸었죠. 업홀드 내에 비트코인보다 XRP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트윗을 남겼었는데, 그리고 나서 나왔던 것이 이제 업홀드 CEO와의 인터뷰, 이런 인터뷰가 나왔었고, 이 CEO와의 인터뷰에서 이 CEO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XRP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서 ACH 시스템과 연동을 해서 미국 내에서 사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도 하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여기서 XRP와 XRP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였던 CEO, 여기 아슈치빌라가 새로 트윗을 남겼는데, 내가 업홀드랑 이야기를 해보겠다. 자, 그래서 아슈치빌라가 직접 업홀드의 CEO와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업홀드에서 미국 내에서 입금을 하는 사람들이 XRapid을 사용해서 입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한마디로 XRapid을 업홀드에서 사용할 수도 있게 된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렇게 하면 업홀드 측에서도 좋은 게 뭐냐면은, 기존에 업홀드를 사용했었던 미국 고객들은 굉장히 답답해 했습니다. 이제 입금을 하면 8일을 기다려야 되는데, 업홀드 입장에서도 고객들에게 보통 여기서 말하는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라고 하는 고객들을 더 쉽게 잘 도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진짜 누이 좋고 매부 좋고라는 말이 딱 나올 정도로, 이제 산업체들이 XRapid을 사용하게 되면 그들 역시 더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것이 이 회사의 사장들이나 혹은 이제 은행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코인필드 거래소 기억나시죠? 이제 캐나다에서 이제 가장 큰 거래소, 전 세계 100개국에 서비스가 되고 있는
그 코인필드 CEO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코인필드의 CEO인 밥 라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매우 짧은 시간 내에 XRP는 업계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블록체인 네트워크 중 하나임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XRP를 모든 거래상으로 기본 통화로 추가를 함으로써 사용자는 몇 초 만에 다른 교환이나 다른 지갑에서 송금을 해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안정적이고 검증된 기반으로 사용자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단순히 XRP 팬이라서 리플사가 좋아서 빵형 팬이라서 갖다 쓰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그들 사업에 이득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XRP를 기축통화로 상장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매일매일 만들면서 여러분들께 이제 궁극적으로 전달을 하고자 하는 그런 바도 이렇습니다. XRP는 정말 제대로 된 암호화폐이고,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그것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고객들입니다. 그 고객들이 이제 하나같이 찬사를 날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대로 된 곳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투자에 대한 확신을 다시 한번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임을 다시 한번 감안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럼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역시 리플사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동안에 생각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해서 답을 하나 내려줍니다. 짧은 영상인데 일단 잠깐 함께 보도록 하시죠. As and when you've got those network effects up and going, Yeah. and Ripple, what would a customer see that might make them think, So this is different? 3 clicks, 30 seconds. Right. Receive a confirmation that the end beneficiary has been paid. Right. Right. So that is as easy as we can, do a kind of voice chat or exchange emails. That's exactly how we want the payment experience to be. Sorry, you go on. I think Swift's a really interesting kind of example because Swift, if you think about, kind of crosses the line sometimes and plays a bit of a political role in terms of, we don't see our customers' transactions, so our customers' transactions go over the internet. So Ripple could shut down as a business tomorrow, and our customers could still transact using our software. Right. The same wouldn't be Right. the case with Swift. 예, 여기서 첫 번째로 사회자가 물어본 것은 기존의 고객들이 어떤 점에 대해서 리플사의 그런 제품을 사용할 때 다르다고 느낄 것입니까 하니까 역시 빠른 송금이 아닐까 싶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3점 몇 초 만에 송금이 끝나고 이제 이것은 마치 이메일을 보내듯이 보이스메일을 보내듯이 간단하게 그런 결제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에 이제 또 큰 장점이 있겠고, 여기서 또 이제 한 가지 특이한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리플사가 내일 망한다. 그래서 리플사가 망한다고 할지라도 지금 현재 리플사의 고객들은 리플사가 이제 완전히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리플사의 소프트웨어 엑스커런트나 엑스래핏을 통해서 아직도 거래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리플사에서는 이제 은행 간에 얼마간의 돈을 주고받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보지 않는다. 프라이버시를 이제 지킬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제 보통 금융기관들이 그들의 돈을 어느 정도 움직이는지를 비밀로 하고 싶다라고 해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 같고, 자, 아무튼 충격적인 것, 리플사가 망해도 엑스커런트 엑스비아는 돌아간다, 엑스래핏은 돌아간다라는 것을 이제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완전하게 탈중앙화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중앙화된 스위프트, 그래서 이분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스위프트 같은 경우는 스위프트가 망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스위프트넷은 가동이 안 됩니다. 근데 리플넷 같은 경우는 완전히 탈중앙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리플사가 사라져도 리플사의 소프트웨어는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어젠가 그젠가 그 싱가포르 정부와 리플사가 함께 일을 했었다는 그런 정보를 전달을 해드린 적이 있었죠. 자, 거기뿐만 아니라 이제 빵영이의 말에 따르면 태국, 타일랜드 역시 이제 암호화폐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이것을 합법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많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필리핀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부가 암호화폐를 이제 합법화하고 제대로 된 규제를 내보내는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특히 XRP 같은 경우는 정부 기관들과 그리고 중앙은행들과 직접적으로 계속해서 규제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만 기다리면 특히 아시아 쪽에서는 제대로 된 발표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엔 곧 있으면 엑스래핏을 사용하게 되는 최초의 은행 유로액신뱅크가 이번에 광고를 만들었습니다. 이 광고를 한번 잠깐 보도록 하시죠.
이렇게 이제 제대로 광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로 액션뱅크가 리플넷에 가입을 하고 엑스커런트와 엑스래핏을 동시에 사용함으로써 그 고객들에게 더 싸고 안정적이고 빠른 송금을 서비스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전 아직도 한 가지 궁금한 게 이 유로 액션뱅크도 은행인데 어떻게 XRP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허락을 받았을까? 그 규제 관련해서 그게 어떻게 됐는지 아직 좀 궁금한데, 그것에 관련해서 이제 곧 정보가 나올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첫 번째로 은행이 스타트를 끊게 되면은 더욱더 많은 은행들이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확신하는 은행들도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유로 액션뱅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오래된 은행이라거나 거대한 은행은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 큰 은행이 한 군데에서 XRP를 사용하겠다고 이야기가 나온다면은 그때는 정말 제대로 된 가격 상승을 기대해 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다라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것도 시작입니다. 첫 번째로 스타트를 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작년에 엑스래핏이 정식적으로 상용화 발표가 났고 이제 그 세네 달 만에 이제 제대로 사용하는 은행이 벌써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향후 몇 년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속도가 빠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매일매일 시세표를 보기 때문에 이 시간이 정말 영원처럼 느껴지지만은 좀 길게 봤을 때, 연 단위로 봤을 때는 지금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좀 어처구니 없는, 웃기지도 않는 그런 소식을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제가 작년에 잠깐 언급을 했었던 XRP 클래식, 100% 사기 스캠 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아직도 이렇게 활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3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사이트를 쫓아다니고 있어요. 팔로잉을 하고 있는데 이제 미친 것 같습니다. 거래소에 상장도 되고 그러는데 진짜 정신병자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당당합니다. 굉장히 당당하고 이렇게 그들만의 홈페이지도 이렇게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무시를 해버리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암호화폐 이제 처음 그 투자를 시작한 사람들은 이거 보고 의아하겠죠. 이거 뭐지? XRP인가? 그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건가? 그러면 투자 한번 해볼까 하고 사면은 어떻게 되죠? 돈 날아가겠죠. 그래서 이 나쁜 놈들 이것도 잡아서 공개 처형을 한번 해야 되는데, 야 진짜 얼굴이 두껍다 못해가지고 그 얼굴이 완전 가면이 돼버린 듯한 그런 인간들이고요. 양심에 털이 나다 못해가지고 양심에서 잡초가 자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무튼 이런 사람들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주변에 이제 혹시라도 XRP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그런 스캠 코인들 조심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안 좋은 소식이 있는데, 뉴질랜드에 암호화폐 거래소가 있습니다. 거래소 이름은 크립토피아라고 하는데 해킹당했습니다. 해킹당해가지고 이더리움 19,000개 그리고 CENNZ라는 토큰 4,800만 개가 털렸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또 가격 하락하고 있는데 이걸 핑계로 삼을 수도 있었겠죠. 물론 이것 때문에 하락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암호화폐에 계속해서 해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자산을 이제 꼭 안전하게 관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꽤 많은 소식이 있었고 한번 열심히 여러분들과 함께 달려봤습니다. 이 소식들이 여러분들께 꼭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를 꼭 한 편만이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도움을 받지 못하면은 채널 유지를 할 수가 없어서 그러는 거니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